오늘은 빠르게 1억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돈 아낀다고 하고 싶은 거 참고 사고 싶은 거 참으면서 궁상맞게 사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절약 생활로도 돈을 빠르게 모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맞벌이, 외벌이 부부 모두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만 보고 넘기지 말고 꼭 남편, 아내에게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모으는 건 혼자 해서도 안 되고 부부가 함께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직 미혼이거나 신혼초라면 더 좋아요. 그 시기가 돈을 더 잘 모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20대 때 미리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30대에 알게 돼서 아쉬운 마음도 있거든요. 어려운 방법이 아니고 생각과 순서만 바꾸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돈이 모일 수밖에 없는 방법이니까 영상을 끝까지 잘 봐주세요. 제가 사회초년생 때는 돈을 진짜 많이 썼어요. 거의 월급은 카드값 이렇게 비슷한 금액이 나갔고 매주 백화점 쇼핑을 즐겨 했었어요. 이렇게 20대를 살아왔던 제가 30대 초반에 결혼 후 대출이 생기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돈 관리를 해야겠다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현실적인 절약 방법들을 찾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막 돈 아낀다고 한 달 생활비를 타이트하게 잡고 외식도 안 하고 여행 가고 싶은 것도 다 참으면서 안 했는데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잘 살자고 돈 버는 건데 왜 이렇게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모을 수 있는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찾았고 그 방법으로 2년 만에 1억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1억 모으는 거는 맞벌이라서 가능한 거 아닌가? 아니면 생활비를 친정이나 시댁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외벌이에 기본 보험료, 관리비, 식비, 학원비만 해도 매월 적자라 내 옷도 잘 못 사고 해외여행도 홈쇼핑 열심히 저렴한 거 찾아보면서 가는데 대체 어떻게 1억을 모으지? 라는 생각을 하죠. 물론 맞벌이냐 외벌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아예 안 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봐요. 정말 맞벌이라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걸까요? 맞벌이 부부가 한 달에 700을 버는데 700만 원을 생활비로 다 쓴다면 돈을 모을 수 있는 걸까요? 한 달에 700만 원씩 쓰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후, 20년 후, 그리고 은퇴했을 때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맞벌이여도 저축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면 평생 일을 해야 하고요. 둘 중 한 명이라도 일을 그만두게 되면 갑자기 소비 생활을 바꿔야 해서 우울하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소득보다는 지출, 즉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재테크 유튜브를 보면 대부분 종잣돈 1억을 모으라고 하죠. 1억을 모으기 전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1억을 모은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요? 1억이 현금으로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걸까요? 1억으로 집 한 채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사업 초기 비용으로도 적은 돈이죠. 솔직히 2, 3년 동안 1억을 고생하면서 모으느니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게 더 쉽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1억을 모으는 건 부자가 되는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내가 절약하는 습관, 가소비하지 않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거고 재테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투자한 방법을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1억을 모은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 시간 차이가 당연히 있겠지만 저축과 소비 습관을 바꾼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했던 방법을 참고하시면 그 1억을 더 빨리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 첫 번째는 선저축이에요. 카드값이 나가기 전에 먼저 저축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말로는 쉽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실천하는 게 은근 어렵거든요. 만약 월급날이 25일이다. 그러면 저축일을 25일로 하고 카드 결제일을 그 다음 날인 26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카드를 여러 개 쓰다 보면 어떤 카드에서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카드 결제일을 저축일 다음 날로 세팅을 하면 연체되지 않으려고 내 카드 총 금액을 미리 보게 되고 내 소비를 분석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카드값이 월급보다 더 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다시 또 현금 없이 또 카드로 빚을 내게 돼요. 그런 다음에 또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면 다시 갚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돼요. 이거는 진짜 끊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반에는 갑자기 큰 돈이 나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상금 통장이나 적금을 깨서라도 연체되지 않게 만들고 그 다음 달부터는 선저축을 한 후에 남은 금액 안에서 월 예산을 계획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저축액은 현재 기본적으로 나가는 관리비, 통신비, 아이 교육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제외하고 생활비는 딱 100만 원, 나머지는 저축액으로 정하는 거예요. 초반에는 그 저축액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서 고정비, 생활비를 줄여가면서 저축액을 점점 늘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은 돈, 보너스는 무조건 저축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보너스가 생기면 꼭 쓰고 싶어 하죠. 연말에 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오면 그 돈으로 뭘 할지부터 생각해요. 돈 생겼으니 평소에 사고 싶었던 구스 패딩 하나 살까? 아니면 겨울 여행을 한번 다녀올까? 그 돈은 1년 동안 수고한 나한테 쓰고 싶죠. 그런데 그냥 없는 돈인 셈 치고 전액을 바로 저축하는 거예요. 내가 1년 고생하면서 일해서 받은 성과급이니까 뭐 여기서 10%만 쓰자 아니면 10만 원 단위까지만 써보자 이러는 게 아니라 100%를 저축해 보세요. 그리고 적금, 예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해서 1년 후에 125만 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125만 원이 생겼으니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미뤘던 로봇 청소기를 살까? 아니면 저렴하게 일본 여행 한번 다녀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돈은 매년 그대로인 거예요. 적금 만기가 125만 원으로 되었다면 130만 원을 만들어서 바로 그날 예금을 하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금액을 더 불려서 모아보세요. 처음 한두 번은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1억 모으기로 결심했다면 갑자기 생기는 돈은 꼭 저축하세요. 한 번에 큰 돈을 모으게 되면 돈 모이는 재미가 있어서 더 모으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맞벌이라면 한 명의 월급은 100% 저축을 하는 거예요. 부부 중 월급이 더 큰 한 명의 월급으로만 생활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의 월급은 100% 저축하는 거예요. 한 명의 월급으로 어떻게 생활하면 좋을지 계획을 짜보세요. 맞벌이를 전년퇴직까지 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미리 외벌이의 월급에 맞춰서 사는 소비 습관을 가진다면 저축하는 금액 단위가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한 명이 일을 쉬거나 그만두게 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생활이 가능해져요. 제가 했던 얘기를 정리해보면요. 돈 빨리 모으는 방법은 선저축, 돌발 수익과 한 명의 월급은 100% 저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반에 저축을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돈 모으는 재미를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생활해왔던 소비 습관을 갑자기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꾸지 않으면 퇴사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하고 계속 일한다고 해도 돈 쓰는 씀씀이가 크면 돈이 모이지 않게 돼요. 예전에 가계부에 대한 영상을 또 올렸었는데요. 가계부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는 정말 커요. 우선 가계부를 써보면서 고정비보다는 식비, 의류, 미용, 취미 이런 변동비 항목부터 천천히 줄여가 보세요. 정리하다 보면 꼭 필요하지 않아도 세일한다고 사고 있는 게 많고 옷장에 옷이 가득 있는데 남들 보여주기 위해서 유행 따라서 사는 옷, 가방도 너무 많을 거고요. 한 번에 장 보면 집밥으로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돈으로 한 끼만 먹는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경우도 자주 있을 거예요. 어서 우리 가족 소득을 확인해서 저축액을 정해보시고 가계부를 사서 생활비 계획을 세워보세요. 미루지 말고 이번 달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 시작하는 저축하고 소비하는 습관이 몇 년 후에는 우리 가족 경제 상황을 여유롭게 만들게 될 거예요. 오늘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